반갑습니다. 저는 엑셀게임즈에서 사운드 디자이너로 이제 3년차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대학원에서 아직 학생으로 이제 곧 졸업을 앞둔 전훈학생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세미나를 좀 준비하게 되면서 좀 고민을 했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우리 학교가 미디어이다 보니까 사운드에 관련된 걸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사운드 업무를 해보신 분들이 많지는 않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현업에 관련된 정보, 그리고 음향적인 지식 많이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거를 어느 정도 제가 감안을 하고 준비해야 될지를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게임이라는 콘텐츠를 너무 지식과 정보 전달 위주로 하게 되면은 게임의 목적에 맞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좀 영상과 좀 가볍게, 그리고 배울 수 있는 건 배울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순서는 게임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잠깐 하고, 그리고 게임 사운드, 그리고 게임 사운드의 개발 환경, 그리고 영상 사운드와 게임 사운드의 차이, 그리고 제가 학교에서 배워서 지금 한참 공부를 하고 있고 현업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인지적 차원의 사운드 개발이라는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학생 때 게임을 해보셨던 분들이라면 게임에 대해 약간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요소를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게임을 이제 많이 해보지 않고 성인이 돼서 접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부정적인 시선이 더 많습니다. 그 이유 중에 아마 가장 큰 이유는 시간 낭비하는 비생산적인 컨텐츠라고, 아마 그게 가장 큰 이유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컨텐츠가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걸 마냥 부정적으로만 봐야 될지 그런 걸 고민하게 됐는데, 그래서 좀 찾아보았더니 바로 옆 건물에 있는 한국컨텐츠진흥원에 있는 자료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분기별로 내놓는 자료인데 18년도 상반기 가장 최근 자료이고요. 이 자료에서 상반기 이슈를 보면은 18년도에는 수출과 매출 모두 콘텐츠 산업이 다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수출과 매출에 모두 성장을 했는데 두 카테고리에서 눈에 띄게 성장을 한 거는 게임만 있습니다. 보시면은 게임 있고 매출에도 게임이 있습니다.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은 매출에서는 총 11개의 카테고리가 있는데 게임은 12%로 이제 카테고리에 15번째 포함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수출의 경우에는 62.1%로 나머지 10개 카테고리 합한 것보다 더 큰 수출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이 자료는 18년도 상반기인데 17년도에도 50%가 더 높고, 그리고 17년도에도 59%대였습니다. 이렇듯 게임이라는 컨텐츠가 우리나라 산업에 있어서, 그리고 적어도 수출에 있어서는 좀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텐츠라는 것이 이제 하나가 독보적으로 성장하게 됐을 때 다른 컨텐츠들을 이제 억누른다기보다는 이제 좋은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게임이 크게 성공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캐릭터 산업, 밑에 보시면 캐릭터 산업이 있을 수 있고, 게임 음악이 있을 수 있고, 애니메이션이라던가 영화가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시너지가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게임을 부정적인 시선으로만 보기에는 좀 비중이 있는 컨텐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전년 17년도 데뷔했을 때 18년도에 증가액을 보시면은 게임이 압도적으로 좀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게임 사운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게임 사운드는 1982년에 이제 코레코 비전이라는 게임 2세대 게임기가 나왔는데요. 그때 FM 방식이라는 사운드 칩이 내장되어 있어서 기본적인 사운드를 출력해주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능들은 사실상 약간의 경고음, 이제 요즘 시대에서 들을 수 있는 거로는 현관문에 있는 도어락, 그런 정도의 딱 그 기본적인 사운드만 내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형의 제한, 동시 재생 발음수의 제한이 있어가지고 이제 단순한 경고음 이외에는 사용하기 적합하지 않은 사운드였는데요. 이제 그럼에도 이제 게임 개발자들이 음악을 게임에 입혀보고 싶고, 그리고 그러한 제한적인 상황에서 약간 도전을 하고 싶어하는 몇몇 개발자들에 의해서 사운드가 점점 발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레코 비전에서 유명했던 게임을 한번 들어볼 건데요. 동킹콩, 이제 82년도에 나왔던 사운드예요. 그리고 이 사운드를 들어보시면은 아까 얘기했었던 동시 발음수의 제한이라는 게 나오는데, 한 번에 낼 수 있는 소리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음악이 나오다가 효과음이 나오면은 음악이 잠깐 멈추고, 그리고 다시 효과음이 끝나면 음악이 나오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그란 장애물을 이제 점프해서 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음악이 멈추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온 게 이제 82년도에 최초의 사운드 디자인이 된 게임이고요. 그리고 3년 뒤인
1985년에 유명한 페미콤에서 나온 슈퍼마리오가 나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운드 어쨌거나 제한이 있긴 한데 좀 많은 발전이 일어나서 음악 같은 경우에는 화음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베이스 라인과 멜로디 라인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멜로디 라인 같은 경우는 약간 고음역대를 사용을 해서 효과음과 겹치기 때문에 또 자세히 들어보시면은 효과음이 나올 때는 멜로디 라인이 없어졌다가 그리고 효과음이 끝나면 다시 멜로디 라인이 나오는 그런 식으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비트가 빨라서 모를 수도 있는데 잠시만요. 이 부분 먹을 때도 윗부분이 음색이 사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아까 82년에 비해서는 85년, 3년인데 제법 많은 발전을 이뤘고요. 그 뒤에 이제 1991년 닌텐도의 젤다라는 게임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FM 방식의 사운드 칩이 아니라 좀 다음 업그레이드된 PCM 방식의 사운드 칩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때부터는 단순하게 전자음이라기보다는 약간 악기를 흉내내는 듯한 음색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관악기랑 싱걸 이런 소리가 있고 여기선 팀파니 느낌의 소리가 있습니다. 네, 이게 91년도엔 이제 PCM 방식으로 되었고 90년대부터는 이제 CD로 게임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CD로 게임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제한 중에 하나가 풀리게 되는데 바로 용량 면에서 제한이 풀리게 되는데요. 마리오 같은 경우에는 용량이 40KB 정도 되어 있습니다. 사실보다 용량이 적죠. 근데 이제 CD로 가게 되면서 용량이 이제 대폭 늘어나게 되면서 사운드도 이제 실제 녹음된 음원을 넣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거는 최초는 아니고 그냥 예시가 되는 사운드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아마 게임을 많이 안 해보셨다면은 게임이 약간 다 밝고 캐주얼한 음악 정도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90년대랑 2000년대 초반에 나온 음악 중에 클래식으로 이제 공연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좀 규모가 큰 게임을 개발할 때는 외국에 가서 오케스트라와 녹음을 해서 앨범을 따로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이때부터 이후로 쭉 발전해서 큰 도약을 이뤘는데요. 지금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아직 개발 진행 중인 일본에서 만들고 있는 게임이고 출시 미정인 그랑블루 판타지라는 게임입니다. 이 영상을 좀 길게 볼 건데 보실 때 소리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재생되는 것일까? 그런 고민, 그리고 소리가 몇 가지 종류가 있을까? 이런 걸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실 때 영상에다가 소리를 넣은 게 아니고 각각 플레이어가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소리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캐릭터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 어떤 소리가 날지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세히 들어보시면 음악 소리 그리고 새 소리도 들렸는데 약간의 바람 소리도 들리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봤을 때 소리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재생되는 것일까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아이들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봤을 때 이제 소리가 여기서는 좀 느끼기 힘들었을 텐데 정중앙에서 우측으로 빠지는 소리로 이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영상의 정중앙에 점을 이렇게 줄을 긋고 여기로 가면은 이제 좌측으로 가면 소리가 왼쪽, 우측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디자인하거나 아니면 이 여자 캐릭터의 머리에다가 기준을 잡고 나서 이 여자 캐릭터의 오른쪽으로 하면 소리가 나오게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신기하게 멀리서부터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일정 거리 안에 오게 되면은 그때부터 소리가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무한 반복을 하게 될 경우 소리가 웃음이 끝날 타이밍에 소리가 거리에 도달해서 나오게 될 수도 있고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적용 방법을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딱 일정 거리 안에 도착을 했을 때 이 아이들이 웃음소리를 낸다 라는 조건을 생각해 본다면은 이 캐릭터들 안에 한 5m 거리를 주고 이 5m 거리 조건 안에 들게 되면은 사운드를 재생한다는 조건을 발동시켜 보려면은 방금 영상에 재생했던 것처럼 우리들은 이제 그냥 아이들이 오니까 오면서 아이들이 웃는다 정도로 이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 스피커에서 잘 안 느껴졌을 것 같은데 이쪽에서 보시면은 이 여자 캐릭터의 발걸음 소리가 돌바닥을 걸을 때랑 흙바닥을 걸을 때 소리가 다릅니다. 이제 이런 것도 어떤 식으로 구현을 해서 적용해야 될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사실 실제로 저희가 걷게 되면은 이제 인지하기 어렵고 그리고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긴 한데 실제로 게임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방법과 방식을 동원해서 구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알고 나서 게임을 해본다면 좀 더 그 게임의 디테일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약간 아주 짧게 전투를 보았는데요. 소리가 이제 몇 가지 종류가 들어가는 것일까에 대한 거를 제가 분류를 해서 이제 보여드릴 건데 전투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화려한 이펙트가 있으면은 스킬에 대한 이펙트 사운드 그리고 몬스터를 때리게 되었을 때 강한 타격감, 그 쾌감을 줄 수 있는 타격감 사운드 그리고 너무 짧아서 잘 못 봤을 텐데 총소리 그리고 활소리 그리고 검소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각 무기별로 특징이 있는 사운드들이 표현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투에서 들었을 때 그 공격했을 때 나오는 기합 소리 그리고 영상엔 없었지만 맞았을 때 아파하는 소리 그리고 죽었을 때 뭔가 안타까움을 표현할 수 있는 좀 애절한 소리 그런 소리들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게임에는 감정 표현과 대화 그리고 기타 등등의 소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음에는 기본이 되어 있는 베이스 앰비언스 그리고 랜덤 플레이 앰비언스 트리거 앰비언스 리버브 종류가 있는데요.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베이스 앰비언스는 지금 가만히 있을 때 주기적으로 들리는 엘리베이터 소리, 이쪽 컴퓨터 엔진 이렇게 돌아가는 팬 소리 그런 것이 베이스 지속적으로 들리는 소리고요. 랜덤 플레이 같은 경우는 마우스를 지불한다던가 키보드를 친다던가 이렇게 특정하게 아주 랜덤하게 나오는 소리, 바람 소리, 새 소리 이런 게 이제 비정기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랜덤 플레이 방식이고요. 그리고 트리거 앰비언스는 특정 공간에 도달했을 때 나올 만한 소리, 가령 게임을 플레이했을 때 이제 술집으로 가게 되면 술집 근처에 가게 되면 갑자기 술병을 짜낸다던가 그리고 왁자지껄한 소리가 난다던가 이런 거는 계속적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게임 플레이어가 근처에 가게 됐을 때 작동하는 방식으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리버브는 공간에 대한 소리인데요. 공간에 대한 디자인인데 이제 화장실이나 동굴, 마을에 대한 공간감 이런 걸 표현할 때 있는 이제 방법입니다. 음악 같은 경우에는 fix 이제 BGM과 situation BGM, interaction BGM이 있습니다. 이 단어 같은 경우는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임의로 만든 단어이고요. 그냥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fix BGM은 이제 해당 지역에 테마가 되는 음악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벚꽃이 많이 있는 일본식 풍경에는 일본에 관련된 음악이 필요하겠고 그리고 빨강색 차이나타운 같은 느낌은 중국에 관련된 음악이 나올 것이고 방금처럼 나왔던 중세시대 배경에는 아까 들렸던 것처럼 중세시대 음악이 들려야 되겠죠. 그런 해당 맵에 고정적으로 그 느낌에 해당되는 맵 음악을 픽스 BGM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시츄에이션 BGM은 특정 상황에 발동되는 음악인데 게임을 하다 보면은 캐릭터가 죽었을 때 그 뭔가 안타까움 그리고 죽었다는 거에 대한 표현에 약간의 짧은 음악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PVP 할 수 있는 게임이라고 치면은 이제 일반 필드에서 평화로운 음악을 듣다가 갑자기 누군가의 기습을 받게 되면 갑자기 긴박감이 넘치는 음악이 나오겠는데 그런 것도 특정한 조건에 의해서 나오는 시츄에이션 BGM입니다. 그리고 인터랙션 BGM 같은 경우는 짧은 음악, 강화를 성공했을 때 그 성공에 대한 쾌감 그런 거를 느끼게 하는 BGM이고요. 그리고 실패했을 때 뭔가 추락하고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나는 BGM
이런 걸 이제 인터랙션 BGM이라고 합니다. UI 같은 경우는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인게임에서 이제 실제 몰입을 하는 캐릭터가 아니라 그 캐릭터의 상황, 상태, 그리고 뭔가 장비, 약간 그 게임에서 잠깐 벗어나서 전지적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아이콘들이 있는데 그 아이콘에 들어가는 소리를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소리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 화면 전체가 갑자기 꺼멓게 암전이 된다던가, 이 화면 자체가 흔들린다던가, 그리고 이 화면에서 갑자기 깃털이 날린다던가, 이 화면 전체, 그러니까 게임 공간 이외에 이 화면에다가 아예 씌워버리는 이펙트를 말을 합니다. 그런 데에도 이제 사운드를 넣기도 합니다. 지금 이렇게 설명해 준 것만 해도 아마 수천 개가 될 것 같은데요. 모바일 게임에 제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달빛 조각사에는 한 5천 개 정도 사운드 소스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RPG 게임 같은 경우는 많게는 10,000개에서 한 30,000개 정도 됩니다. 저희 회사에 있는 아키에이지가 한 30,000개 정도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게임 사운드의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게임 사운드 개발 환경인데요. 보통 이제 어떠한 몬스터를 디자인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제 몬스터에 대한 기획이 나옵니다. 이 몬스터는 동굴에서 나올 거고 약간의 판타지 계열이라서 사이클롭스, 눈이 하나 있는 오우거 같은 타입이다 라고 이제 컨셉이 나오게 되면은 그 오우거에 맞는 컨셉 아트가 나올 거고요. 그 컨셉 아트가 나오게 되면은 엔진에 구현할 수 있게 캐릭터 모델링이 진행이 되고, 그 캐릭터 모델링이 돼서 게임에 이제 구현이 되면은 애니메이션이 또 제작이 됩니다. 이렇게 세 파트가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다 따로 파트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동시에 프로그래밍적으로 이 오우거가 움직인다던가 특수한 스킬을 사용한다던가 이거에 필요한 프로그래밍이 구현이 되어야 합니다. 보통 기획이 넘어오면 프로그래밍과 아트는 동시에 하게 되고요. 그 두 개가 완료가 되고 나서야 이펙트가 디자인이 됩니다. 예를 들면 기획만 보고 나서 이펙트가 디자인을 해버리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그 규모를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오우거가 약간 매끌매끌할 수도 있는데 그 거칠다고 가정을 하고 디자인을 하게 되면은 약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트가 나와야 이펙트가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운드도 똑같이 이펙트가 불을 사용할 수도 있고 물을 사용할 수도 있고 바람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사운드가 그런 이펙트를 모른 채로 디자인하게 되면은 또 여러 번 디자인을 하게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운드는 제일 마지막에 다 완료되고 나서 진행을 합니다. 이제 이 프로세스에서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기획이 수정됐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지어야 되겠죠? 그리고 애니메이션이 수정됐습니다. 그러면 이펙트는 다시 하고 사운드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펙트가 바뀌었어요. 이러면은 또 사운드는 또 기다려야 돼요. 보통 이제 기획이 시작되는 단계에서 마일스톤이라고 해서 그 컨텐츠를 제작하는 기간이 정해지는데, 만약에 10일이라고 치면은 각 파트별로 2일씩인데 지연되면은 마감 당일날 이제 이펙트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운드를 개발할 때 이런 컨셉이라던가 그런 업무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자세히 구현을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업무 프로세스는 방금 전 단계에서 이제 갑작스럽게 오는 걸 대비하기 위해서 다른 부서들과 좀 긴밀한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고, 완성이 되지 않았지만 그 중간 과정을 봄으로써 사운드를 어떤 식으로 디자인해야 될지, 그리고 사운드를 이제 얼음인지 땅인지도 모르는데 이따가 이펙트가 이거 땅으로 하라네요? 그러면 이제 저희도 땅에 관련된 소스를 준비해서 완성이 되면 바로 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업무 프로세스를 미리 구성을 해놔야 되고요. 그거를 떠나서 그리고 사운드 컨셉, 뒤에서 이제 사운드 컨셉에 대한 영상들을 좀 보여드릴 건데, 사운드 컨셉, 음악은 어떤 식으로 할지, 웅장하게 갈지, 캐주얼하게 갈지, 그리고 효과음들, 캐릭터 디자인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기획을 확실하게 한 상태로 개발을 임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수천 개에서 수만 개의 사운드를 제작을 해야 되는데 개발 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혼자서는 하기 조금 힘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게임 하나를 이제 붙어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마다 성향이 있잖아요. 그런 성향을 좀 최소화하고 균등한 그리고 똑같은 퀄리티를 내주려면 이 사운드 컨셉 기획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각 사운드 디자이너들마다 이 컨셉에 대한 이해를 완벽하게 한 상태로 디자인을 해야, 어떤 사람은 클래시 오브 클랜, 애니팡 이런 걸 디자인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리니지를 제작하진 않겠죠. 그런 거를 이제 피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구현 기획과 소프트웨어 구성 기획. 구현 같은 경우는 아까 같은 그 아이들이 웃음을 한다, 뭐 이런 구현에 대한 이슈고, 그리고 미들웨어, 소프트웨어 구성 기획은 이 제품들이 넣게 되면 무조건 좋은데 아무래도 비용이 좀 드는 거라서 초기 단계에서 이걸 사용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모바일 게임에 이걸 사용할까 했었는데요. 일단 모바일 게임이 성공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를 사용을 하지 말라 그래서
없이 작업을 했습니다. 사운드 컨셉에 대한 영상인데요. 좀 비교적 비교가 쉬운 대전 액션 게임을 했습니다. 아마 철권이나 스트리트 파이터 같은 경우는 모두들 아실 것 같은데, 인저스틱스 같은 경우는 강한 신스, 그리고 선명한 음색, 음악이 좀 작게 들립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음악이 크고 그리고 개성이 강하거나 자극적이지 않거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 글을 보시면은 이 컨셉에 대한 거를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Or is it a funny way to show it? You haven't heard the whole story. 엄청 선명하고 그리고 사운드 신디신스로 디자인한 사운드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음악도 들으면 엄청 작게 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 철권 같은 경우에는 방금 들었던 것처럼 사운드가 자극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음악이 비중이 높아서 음악이 좀 경쾌하면 경쾌함을 느낄 수 있고, 그런 식으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럼 글씨를 봐야 돼서 최대한 긴장해서. 아까보다 음악이 훨씬 잘 들리죠? 그리고 소리도 선명하지 않죠? 그리고 스트리트 파이터 5. 이것 같은 경우는 음악의 비중이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커졌다 작아졌다 합니다. 보통 이제 대사가 들어갈 때는 음악이 좀 작아집니다. 보시면은 약간 머리 위에 병아리가 돌 때도 약간 큰 느낌의 만화적인 사운드가 들거든요. 네, 약간 스트리트 파이트는 전형적인 오락실에서 100원 놓고 하는 게임 사운드라고 할 수 있죠. 스트리트 파이트 같은 경우는 사운드가 너무 가득 차 있고, 그리고 시종일관 시끄럽기 때문에 장기간 플레이했을 때는 조금 피로도가 높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철권 같은 경우는 자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오래 해도 적어도 귀는 피로하지 않는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영상 사운드와 게임 사운드의 차이를 좀 말할까 하는데요. 영상 같은 경우는 정해진 이제 이미 만들어져 있는 필름에서 이제 결말도 이미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소비자들이 보게 되고요. 그리고 버그가 있을 수 없습니다. 버그는 이미 제작 단계에서 다 정리가 되는 게 정상적인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그리고 컨텐츠 소비자의 경우에는 영상은 보고 듣는 것 이외에 별다른 액션을 취하지 않기 때문에 피로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입니다. 이제 게임 같은 경우는 큰 틀과 결말은 있지만 그 과정의 경우에는 유저들이 직접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그 자유도에 의한 많은 제한적인 상황과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버그들에 유의해야 할 상황들이 많고요. 그리고 직접 스토리 중심에서 선택을 하고 주인공을 직접 조종하기 때문에 영상보다는 피로도가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게임을 좀 하고 나면은 많이 피로한 경우가 많죠. 이거를 좀 쉽게 그림으로 표현한다면은 영상 사운드는 필름 한 가지 길로 쭉 진행되는, 시간에 따라 결국에는 결말에 도달하는 모든 컨텐츠 유저들이 다 똑같은 영상을 보게 되는 그런 것이고요. 게임 같은 경우는 몇 가지 큰 틀과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가는 방향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엔딩을 도달할 수도 있고 가다가 죽을 수도 있고, 이러한 이제 특수성 때문에 게임을 하는 스트리머라는 이제 직업이 생겨도 그거를 꾸준히 보는 이유가 사람들마다 하는 방식이 다르고, 그리고 그 사람만의 이제 매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컨텐츠가 소비가 되고 있죠. 이제 그거는 영상과 게임에 대한 차이였고, 그리고 게임의 특징, 이제 게임 사운드의 특징입니다. 보시면은 스토리 진행과 상관없이 HUD, UI,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리고 유저 인터페이스인데요. 게임 플레이에 갑자기 벗어나서 그 캐릭터의 상태, 배고픔의 수치, 뭐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더라도 몰입이 깨지지 않습니다. 애초에 그거를 염두한 게임이기 때문에 깨지지가 않고, 그리고 영상과 다르게 과몰입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요. 그런 과몰입이 빠지게 되었을 때 시각과 청각적으로 시야가 좁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게임에 과몰입할 때는 이제 3-4시간이 훌쩍 지나가게 될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되었을 때 음악이 만약에 반복적으로 되고 효과음이 맨날 똑같은 게 들려버린다면은 아마 소리를 끄거나 그 게임에 금방 질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소리가 시중일관, 스트리트 파이터 5 같은 경우처럼 쏟아진다면은 피로도가 너무 높아져서 장기간 게임하기 좀 힘든 그런 디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지적 차원의 사운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플레이어가 예측할 수 없는 사운드 디자인. 그래서 이제 어색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은 플레이어가 자주 듣는다는 느낌, 실제로는 자주 듣지만 자주 듣는 것 같지 않은 경험에 의해서 사운드적으로 질리지 않는 상황이 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특정 상황에 중요시되는 사운드는 무엇일까? 그리고 과몰입을 하게 되었을 때 불필요한 사운드는 무엇일까? 예를 들면은 밥을 먹을 때 입을 포커싱 하게 되면은 입 이외의 소리들은 좀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주변에서 누가 포크질을 하던 소리가 나게 되는데 입을 클로즈업 하게 되면은 입소리 이외에는 잘 안 들리게 되는데, 그런 불필요한 사운드들을 찾아서 안 넣고, 그리고 음악으로 유저에게 감정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는 아까 이전에 했었던 그 캐리비안 해적과 같은 맥락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반영된 게임을 또 한번 볼 건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전투 상태에 돌입했을 때 자연스럽게 음악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30초가량 잔잔하게 진행하다가 이제 비로소 이제 좀 전투에 맞는 음악이 나오게 되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사운드가 이제 자연스럽고 그리고 반복을 해도 지루하지 않게 이제 기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제 몬스터가 2마리 있어서 몰래 이제 접근해서 사냥하는 건데요. 발각되면서 이제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보시면은 물음표가 보이는데 이제 발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약간의 음악의 시작이 좀 너무 천천히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이런 식의 디자인이 이제 내가 전투를 하면 무조건 음악이 나오겠구나, 이런 거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제 30초 정도 지나서 음악이 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음악이 없어지는 것도 몬스터가 죽을 때 연기가 나오는데 그 연기 소리와 함께 음악이 자연스럽게 없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의 인지적으로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이거를 생각하고 한다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건데, 게임을 플레이할 때는 잘 느끼지 못하는 그런 식의 적용 방법입니다. 그리고 아까 영상을 한번 다시 볼 건데요. 그 영상에서도 약간 인지적인 차원에서 사운드 디자인하게 나옵니다. 이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모든 캐릭터들은 현재 전투 중에 있고 약간 기합 소리가 실제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밑에 자막과 함께 또 대사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기합 소리도 내는과 동시에 대화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한 디자인들이 이제 영상이나 영화 이런 데에서는 좀 상당히 부자연스럽고 몰입을 깰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게임에서는 허용 범위이고 기합 소리 같은 게 전체적으로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몰입이 되고, 그리고 전투도 함과 동시에 스토리에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인지적 차원의 사운드 개발, 조금 제가 미흡한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나머지는 좀 질의 Q&A에서 이제 더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